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김정은 충격 상황, 대북 확성기를 끄려고 북한이 이런 짓까지, 결국 북한 백기 투항, 홍영표 전 장관의 인터뷰로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 단체의 강력한 대북 풍선, 대북 전단 살포에 북괴 김정은 정권이 대대적인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9.19 남북 군사 효력을 정지시키고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지요. 과연 우리 탈북민들의 강력한 대북 전단 살포와 우리 군의 강력한 대북 확성기 방송, 북괴 김정은 정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표 전 장관은 이런 사람, 1964년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국방 통일분과 실무위원으로 활동한 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북한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2015년 8월 DMZ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 2명이 지뢰의 다리를 잃었습니다. 지뢰 매설이 북한군 소행임을 확인한 박근혜 정부는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전부 재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을 겨냥한 포격 도발에 나섰고 48시간 내에 확성기 철거를 요구한 뒤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었습니다. 이후 북한이 우리 측에 만남을 제의해 남북 2+2 고위 당국자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우리 군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과 협상한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의 유일한 목적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 휴전선에서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라며 이를 위해 북한 측은 충격적이게도 이런 행동까지 했으며 나아가 우리 측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북한은 대부분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괴 김정은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였던 대북 확성기 방송, 그 의지에 북한 정권은 백기투항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욕설했습니다. 당시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에서 북한 군부 서열 1위였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대남 분야 수장인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와 정회 시간 빼고 43시간 동안 무박 4일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기자, 당시 회담에서 북한은 확성기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홍 전 장관, 김양곤이 회담 전날 평양에서 판문점에 내려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직접 확성기 방송을 들어보니 입에 담지 못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 라며 확성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 제발 확성기 방송을 좀 꺼달라 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우리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회담 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어놓고 회담을 했습니다. 기자, 첫날 접촉이 다음날 새벽까지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홍 장관, 우리 장병이 다리를 잃어서 병원에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우리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별것도 아닌 좁쌀만 한 일로 그러느냐? 응? 왜 확성기를 켜느냐? 라는 북측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장병 2명이 다리를 잃은 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냐?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 우리가 확보한 증거물을 내밀었습니다. 둘째 날 북한이 먼저 확성기 끄는 요구사항이 담긴 자기네 입장문을 우리 쪽에 제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황병소와 김양곤의 태도를 봤을 때 반드시 우리한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기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까? 홍 장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끄는 대신 북한은 우리 요구사항인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준전시 상태 해제,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민간 교류에 합의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합의문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걸 북한이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영구적 중단이 아닌 조건부 중단인데도 다급한 북한은 그대로 받을 만큼 절박했고 또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문구 덕분에 이후 북한의 4차 핵 실험 도발 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 확성기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홍 장관, 북한이 반응하는 걸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군 장병들의 심리적 동요가 크고 그걸 듣고 넘어온 사례도 얼마나 많습니까?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북한 병사 또는 주민 몇 명이 영향을 받은 건지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찌르고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대북 확성기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기자,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가 2시간 만에 중단했습니다. 홍 장관, 정부가 원칙을 갖고 행동할 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대북 협상력도 커진다는 점을 목함지뢰 도발 회담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다고 확성기 잠깐 켰다가 끄고 이걸 또 껐다 켰다 반복하면 심리전 효과는 사라지고 남남 갈등만 생깁니다. 이건 정확히 북한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확성기 대응과 관련한 정부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인민의 표현 자유라고 했습니다. 홍 장관, 가당찮은 말입니다. 북한에 무슨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2014년 북한과 회담할 때 북한이 자기네가 조선중앙TV 통제하는 것처럼 남한 방송이 김정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가 언론 통제를 할 수 없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 요구에 따라 대북 전단 금지, 처벌 조항이 담긴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홍 장관, 회담할 때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여정이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북한에 제시한 논리를 그렇게 써먹는구나 싶었습니다. 기자,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홍 장관, 피해자 흉내내는 북한의 일방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북한의 비상식적 수준 이하 행태에 매번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가치 등 근본적 가치를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국민들이 남북이 다 문제라는 식의 국민들이 남북이 다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은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정부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는 설득은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단을 날리겠다고 다 예고하고 하니 북한이 알고 고사포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 지금 안 하고 있죠. 저렇게 켰다 껐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대북 방송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